자, 이어서 우리 심화 강의 7강이 되겠습니다. 7강은 교재 페이지 59쪽 밑에 2번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입니다. 축조 신고, 가설 건축물 신고, 축조 신고입니다. 다만 이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11 모의고사 1월 14일자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1일 모의고사 1월 14일자 정정할 부분. 문제 5번. 5번에 보면은 지문 5번에 문제 5번, 지문 5번에 건설산업 기법의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를 집어넣냐면 공사 시공자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시공자란 이 말을 집어넣고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하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4일자 정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1월 21일인데, 오늘이 1월 20일인데, 건축법이 많이 개정됐어요. 건축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걸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약 몇 페이지 되는 거 하니까, 거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5페이지 정도까지 이 개정된 걸 1월 21일자 보충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개정됐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한 것 중에서 개정된 건 지금 말씀드립니다. 공부한 것 중에서 개정된 건 지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개정된 걸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 5페이지 되는 그 양을 갖다가 교재에다 미리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미리 이걸 21일자 그 보충자를 보고 교재에다 표시한다든가 또는 출력해가지고 오려 붙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나 테이프로 오려 붙여서 교재를 이렇게 좀 정리를 화장하듯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난 것 중에서 개정된 거,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페이지 22 아래 박스 안에 내용 중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22페이지. 22페이지 밑에 뭐가 나오냐면 공작물 중에서 신고 대상 공작물 나오죠. 거기 2번, 3번이 들어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이냐니까 3월 16일자 시행이에요. 2021년 3월 16일자. 3월 16일자 시행은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3월 16일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번을 없애고 3번을 집어넣으라. 3번에. 2번에 뭐가 없어지냐면 6m 넘는 장식탑, 기념탑 이게 없어지고 그 장식탑, 기념탑이 어디 내려가냐면 3번 내려가. 3번을 이렇게 붙이죠.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다음에 첨탑이라는 게 새로 하나 들어가요. 첨탑. 그 다음에 옛날 그대로 광고탑, 광고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식탑 또는 기념탑도 몇 미터 넘는 것이 되어버렸다. 4m 넘어야 되는 걸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6m 넘는이 아니라 이제는 4m만 넘어도 신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페이지 22쪽에 있는 거 요거 박스 안에 2번 삭제, 3번 개정하는 거 이건 중요하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5쪽 봅시다. 페이지 25쪽 1번 단독택의 다중택 중 내용 중 방가로 1번, 2번, 3번을 아래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25쪽 펴시겠습니다. 25쪽은 용도가 쭉 나오죠. 29개 용도를 별표 1에 2에서 시행령 별표 1에서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중에서 나번, 위에 1번 나번, 다중주택이 좀 개정됐어요. 다중주택은 뭐냐면 학생 또는 직장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정된 게 뭐냐면은 거기 3번에, 방가로 3번에 거기 받음자계가 330점부터 이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정된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60점부터 이하다.
2배로 늘어났네요. 이제는 다중주택의 면적이 330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60으로 2배 늘어났어요. 이게 언제 시행이냐면 2021년 6월 16일자 시행이에요. 6월 16일도 역시 시험범위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30으로 알지 말고 660으로 알고 주변 정보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다중주택은 3번까지인데 4번도 하나 들어갔죠. 별건 아닌데 4번 보니까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계층은 똑같은데 660으로 했다. 330이 아니라 660.부터다. 발음자께가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쪽 갑시다. 27쪽 가운데 보니까 거기 거가 있어요. 거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다중생활시설 나오죠? 그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규정을 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거기 최소, 면적, 창문 설치 이런 걸 갖다가 적합하라라고 좀 더 자세하게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면적은 같아요. 500제곱미터 미만 똑같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원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숙박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죠. 면적은 상관없습니다. 면적은 변한 게 없어요. 다만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정해졌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즉, 27쪽 가운데 다중생활시설은 큰 변화는 없고 좀 자세하게 규정된 것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면적은 똑같습니다. 얼마?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 이상은 뭐라고 그랬죠? 숙박시설이라고 그랬죠?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쪽 가실까요? 33쪽 보면 6번 밑에 거기에 7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고 그랬어요. 33쪽 아래 6번 밑에 7번 추가한다. 즉 6번이 뭐였어요? 건축물의 설계 규정 준용이죠. 이제 7번이 뭐냐면 다른 법률의 준용을 집어넣으라 그 뜻입니다. 조문들이 쭉 나와 있죠. 이걸 왜 이렇게 재미도 없는 넣어놨는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거기 쭉 법조문이 쭉 나오죠. 3조, 5조 나오는데 무엇을 제가 얘기하려고 넣어놨냐면 거기 18조가 나옵니다. 18조 나오죠. 18조, 16조 옆에 18조 요거 18조가 뭐냐면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인데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건축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도 1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사정이 있으면 용도 변경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내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착공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18조를 준용하니까 여러 가지 조문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18조가 포인트고 18조는 뒤에 배울 텐데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인데 즉 착공이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죠. 역시 용도 변경도 제한할 수가 있다. 허가를 안 낼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또는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준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5쪽 갑시다. 45쪽.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45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45쪽 제일 위에입니다. 이 동그라미 2번 조정의 효력 이게 나오죠. 지금 우리는 2021년 1월 21일자 건축법 개정 보충자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45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내용 중 뒷문장을 아래 같이 한다. 언제 시행이냐? 2021년 6월 23일 시행이지만 이것도 시험범위 때문에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45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조정의 효력 뒷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소에 기명나려면 당사자 간의 조정소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로 고친다고요? 이걸 이렇게 고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소에 기명나려면 합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하여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강력한 효력을 줍니다. 강력한 효력.
그냥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재판상 화해 동일한 효력을 준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벌한 것은 그건 예외로 그렇지 않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쪽 제1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조정이 되면은 뭐다?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된 걸로 보지만 이제는 개정되어 가지고 강력한 효력, 즉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45쪽 위에 동그라미 3번 재정효력. 재정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보니까 거기에 소송이 철회되면 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개정돼가지고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간다. 강력한 효력을 주는 겁니다. 그냥 합의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이든 조정이든 그 효력은 전에는 합의가 된 걸로 보지만 이제는 재판상 화해로 된 걸로 강력한 효력을 주는 걸로 개정되었다. 2021년 6월 23일 시행이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쪽 갑시다. 61쪽. 오늘 공부할 61쪽은 이따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나머지는 봐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5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미리 교재에다 표시하고 오래 붙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페이지 59쪽 밑에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가설 건축물을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허가 받는 것이 있고 축조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든 축조를 신고하든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소위 그분들한테 간다 그랬어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6강 끝에서는 가설 건축물 중에서 허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뭘 배운다? 신고를 배웁니다.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역시 신고도 누구한테 가서 신고한다? 밑에 보니까 그분들한테 신고하게 되는데 왜 하게 되느냐? 목적이 거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거 할 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걸 갖다가 축조할 때 신고한다. 자,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얘기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 거기 60쪽 보니까 박스 안에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심화 강의니까 몇 가지 중요한 거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4번 봅시다. 60쪽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전시를 위한 견본택이나 그 받기 위한 비슷한 거. 이게 소위 말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거든요. 동그라미 4번이 소위 공사용 가설건축물인데 이 전시를 위한 견본택이 뭐냐? 소위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건축법에서는 견본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그라미 4번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면적이 뭐 몇 제곱미터 이상이다, 뭐 초과다 이런 거 없어요. 즉 견본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다. 꼭 아셔야 됩니다. 3평짜리 견본주택은 그대로 지어야 되고 20평짜리 아파트 견본은 그대로 해야 되고 모델하우스 지을 때 40평, 40평 그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4번에 면적 제한이 없다. 꼭 아시고 그 다음 6번. 6번은 일종의 뭐냐, 이건 뭐냐, 경비실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경비실. 이것도 가설 건축물 신고 사항인데 여기서 알 건 뭐냐면 여기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제곱미터 이하다. 10제곱미터 이하 아시기 바랍니다. 약 3평입니다. 10제곱미터 이하 그렇게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동그라미 9번. 비닐하우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사업적, 고업적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신고해야 된다?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농업업용 고정실 온실, 온실 같은 거.
또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시, 가축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면적 기준이 안 나오죠.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 받으면 돼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정도 받고 그 다음에 60쪽 밑에 갑시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뵀다시피 허가도 존치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 다만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신고한 거는 한 번 신고하면 몇 년을 갖다가 주게 되냐? 역시 여기도 3년 이내다.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공사용 가설 건축 및 공작물 때는 해당 공사 완료까지 기간을 말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뒷부분. 이게 뭔 소리냐?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견모택이다. 모델하고 써 있어요. 원래는 견모택 모델하우스는 신고 대상이죠. 몇 년을 줄까요? 3년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데 3년에 못 줬어요. 5년 동안 줬어요. 아파트를. 그러면 원래 3년 기간이니까 3년만 있다가 모델하우스를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5년까지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장해 준다. 꼭 3년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통지. 이게 뭐냐면 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가 수리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당신 거 축조 신고한 거 수리됐습니다. 안 됐다를 언제 알려주냐? 그건 법 14조 3항상, 법 14조 3항상, 즉 건축 신고 통지를 갖다가 준한다. 건축 신고 통지 볼까요? 56쪽 밑에 있어요. 56쪽 밑에 보니까 3번 건축 신고 통지 요걸 갖다 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설건축 축조 신고했으면 거기 보니까 며칠 내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률에 따른 처리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5일이죠, 5일. 다만 연장될 때는 협의 등이 필요할 때는 20일 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쓴다. 56쪽 밑에를 갖다 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설 건축 축조 신고했으면 신고 수리 여부를 5일 내에 알려주고요. 5일 내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의 협의 등이 필요할 때는 20일 내에 알려주면 됩니다. 고의가 바로 60조 밑에 얘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61조 위에 3번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분명히 연장될 수 있죠. 허가 받은 것도 연장될 수 있고 축조 신고권도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괄호 1번 연장 통지 행정기관에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그 옛날에 가설 건축물 허가나 축조 신고한 당사자한테 지난번에 하신 거 이제 언제 끝납니다. 연장하시려면 연장하십시오라고 알려줍니다. 누가? 소위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만료되기 전 며칠 전까지 알려준다고요? 30일 전까지 그 건축주에게 그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냐? 1번 존치기간 만료일 언제 끝납니다. 2번 연장 가능 여부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알려줍니다. 세 번째 아래 괄호 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뭐냐면은 공장 같은 겁니다. 이따 봅니다. 공장 같은 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공장 그 허가 신고한 거예요. 그대로 연장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공장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공장 같은 거는 좀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 특별히 연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괄호 3번 봅니다. 밑에. 그러면 진짜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 괄호 1번은 30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허가는 며칠 전에 허가받아야 되고 연장하려면
신고는 며칠 전에 신고해야 되느냐? 거기에 허가 대상 건축물은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해야 되고, 신고 대상 건축물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고 연장해야 된다. 꼭 외우세요. 허가는 14일, 그 다음에 신고는 7일 전까지. 자, 그 다음에 내려서 괄호 3번 나왔죠? 공장에 위치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간 연장 특례. 자, 요걸 갖다가 우리 요번에 조금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충 자료 2021년 1월 21일자 보충 자료 페이지 2페이지 보면은 거기 페이지 60일 아래 있죠. 거기에 보충 자료 2페이지쯤에 보면 가운데 페이지 60일 아래 괄호 3 소제목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21년 1월 8일 시행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괄호 3 공장 등, 전에는 공장에 설치한 그랬죠. 지금은 이제 공장 등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의 존치기한 연장 특례입니다. 공장 등에 설치한. 괄호 2번에도 불구하고 위에 말한 대로 14일 전이나 7일 전까지 허가나 신고해야만이 연장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 신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구하고 신청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냐? 위 기간까지, 즉 14일이면 14일, 7일이면 7일까지 그분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공장 같은 거, 박스 안에 공장, 거기 또 니은이 뭐냐면은 농막 같은 겁니다. 농막 같은 거. 니은, 농막 같은 거, 온실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온실 같은 거. 15조항 11호가 바로 온실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연장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연장됩니다. 연장됩니다. 그러나 연장이 싫으면 어떡하냐? 거기에 다시 본문에 있었다시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됩니다. 연장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통지하지 않는 이상은 저절로 연장된다. 뭐것이? 기업, 공장이나 니은, 온실 같은 거는 저절로 연장됩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만 원하지 않을 때만 14일이면 14일, 7일이면 7일 전에 나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뭐가 더 들어갔느냐 하니까 거기 동그라미 60일 아래 박스 안에 동그라미 내용에 디귿을 추가한다. 즉 동그라미 1번 기역, 니은 다음에 디귿을 집어넣었어요. 제일 밑에. 디귿이 뭐가 들어갔냐? 거기 보충 자료 보니까 도시 공개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도시 공개시설에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도로 예정지, 공원 예정지 이런 데가 가설 건축물 설치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그대로 봐줍니다. 다만 언제까지? 원하지 않을 때는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됩니다. 다만 요거는 좀 한도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봐주느냐, 그대로 연장되는 걸 보느냐. 거기 요번에 개정된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괄호를 해놓고 동그라미 1의 디귿의 경우는 국토법상 2조 10호의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가 아니다.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절로 연장된다.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거기 도시공개시설 예정지에 지은 거는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절로 연장된다. 그 뜻입니다. 다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하나 들어갔다. 동그라미 기업, 공장 설치, 니은, 온실 같은 거, 디귿, 뭐다? 도시공개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도 역시 저절로 연장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굳이 어떻게 한다면 싫으면 그때는 싫다고 미리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연장된다. 그 뜻입니다. 특례입니다.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62쪽 4번 가설 건축물 대장. 역시 건축물 대장도 있듯이 가설 건축물 대장도 있습니다. 허가받는 가설 건축물 대장도 있고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도 두 가지가 있다.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대장도 있고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관리하게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누가 할까요? 당연히 그분들이 하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회장과 협의라고 나오죠. 협의한다. 즉 가설 건축물의 허가 신고 축신고 받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게 되는데 이때 협의 요청받은 기간은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됩니까? 15일. 건축법은 거의 다 15일 의견 주죠. 15일 내에 의견을 줘야 된다. 만약에 15일 내에 의견을 안 주네요? 그러면 어떡한다? 그때는 그러면은 그냥 협의가 된 걸 본다. 아무 소리 안 하면 협의가 된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5번 밑에 6번 행정기관장과 협의 밑에 6번을 새로 추가합니다. 보충 자료 봅시다. 페이지 62 가운데 6번을 아래같이 추가한다. 5번 행정기관회장과 협의 밑에 6번을 아래같이 추가합니다. 뭐를? 건축법 일부 규정의 부적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건축할 때는 거기에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전환받아야 돼서 25조, 38조, 40조 이런 거 건축성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정하지 않게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성, 대지 이런 걸 정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이거 정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꼭 적어놓기를 6번의 반대 규정. 원래 가설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봐줍니다. 25조, 38조 이런 걸 봐주는데 안 봐주는 거 있다. 무엇을 안 봐주냐고 정리하면 6번 관련해가지고 공사용 가설 건축물. 예를 들어서 뭐 견본주택 같은 거, 견본주택 같은 건 봐주지 않기 때문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 건축성 같은 거, 뭐 대지 관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봐주지만 적용하지 않지만 이 공사용 가설 건축은 오히려 반대로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견본주택 같은 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봐주는 게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공사용 가설 건축은 적용해야 돼요. 자, 이어서 6번 기타 건축 관련 제도 절차입니다. 첫째, 1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이건 시험지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러면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소위 말해서 이걸 예치금이랍니다. 예치금. 취지는 이렇습니다. 허가받은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멈춰버렸어요. 허가받은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멈춰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관상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요. 흉물같이 보여요. 두 번째, 위험합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야, 너 짓다가 말았냐? 그럼 너 조치를 좀 해. 여기다 바리케이트 세우고 뭐 이렇게 잘 하고 해. 그런데 그걸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어디 도망가 버렸다. 부도내고. 그러면은 흉물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허가 대상 건물 중에서 일정한 건물을 지을 때는 미리 돈 좀 몇 개나 나중에 중도에 그만두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돈 몇 개나 그 돈 가지고 중도에 그만두면 조치하게. 이것이 바로 안전관리 예치금입니다. 소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취지입니다. 봅시다. 1번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건축허가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는 공사 현장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왜? 보기가 싫거나 위험하니까. 두 번째, 그 대상이 뭐냐? 그래서 돈을 맡겨야 되는데 보증금으로서 돈을 맡기는데 예치금 맡기는데 면적이 얼마일 때 이렇게 맡기느냐? 크게 지을 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맡겨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괄호 열고 분양 보증된 거나 신탁계약 체결한 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괄호 열고 분양 보증된 거나 신탁계약 체결한 거 안 해도 괜찮고 또 누구도 안 하느냐? 밑에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얘가 건축지는 안 맡겨도 괜찮아요.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가 건축주 때는 안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주가 맡기는데 일단은 연면적이 얼마인지 할 때 1,000제곱미터,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1,000제곱미터. 그럼 돈을 얼마에서 맡기냐? 밑에 건축공사비의 1%, 이것도 나왔습니다. 건축공사비의 1%. 그래서 머릿속에 나오면 될 것은 얘가 있긴 있지만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돈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거 꼭 외우세요. 1,001%.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반환. 63쪽 위에 반환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반환. 그래서 공사를 갖다가 무사히 잘 끝냈어요. 그럼 예측은 반환합니다. 너 잘 끝냈냐? 돈 돌려줄게 하고 반환한다. 다만 이거는 현금을 예치했을 때 반환합니다. 왜냐면 현금 예치해도 괜찮고 보증서도 되거든요. 보증서는 수수료만 냈기 때문에 반환 안 합니다. 보증서 예치할 수도 있고 현금 예치할 수도 있는데 현금 예치했을 때는 그 돈을 무사히 끝나면 반환한다. 그것이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증서는 예치했을 때는 반환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명령. 진짜로 허가권자 보니까 공사안이 엉망돼 버린 거예요. 방치돼 가지고 미관을 조회하고 안전 위해한다 판단됐다. 그러면 허가받은 자한테 야, 이거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조치해라고 명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전 울타리 설치하려다 한다든가 공사를 재개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허가권자가 너한테 건축주한테 중대 그만뒀으니까. 니은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그 건축주가 이걸 명령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개선 명령받자가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직접 자기가 대집행합니다.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한다. 돈이 필요하죠. 아까 돈 맡긴 거 있잖아요. 이 시금 맡긴 거 그걸 찾아다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데 근데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집행하다 보니까 맡긴 돈보다 모자라다. 그럴 때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할 때, 긴급히 이걸 해야 되겠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건축주에게 알려준 다음에, 고지한 다음에 건축주가 예치한 예금 사용해가지고 아까 말한 안전 울타리, 펜스 같은 거 설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건축주한테 통보만 하고 고지만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허가권자가 건축주한테 이렇게 명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도대체 몇 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을 때 고지하고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하게 되느냐 보니까 거기 보니까 2년 경과. 거기 보세요.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했을 때 건축주한테 서면으로 고지한 후 이측은 베킹을 사용해가지고 미관 개선, 안전관리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 공사 현장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지 및 건축원의 붕괴를 방지를 정치한다 등등 여러 가지를 몇 년이 넘었을 때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됐을 때 2년을 경과될 때는 건축주에게 서면을 고지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년 경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4쪽 건축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게 되는데 여기선 거기 64쪽 위에 2번 책임과 표준 계약서만 좀 볼게요. 즉 건축 관계자와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 규정된 것 빼놓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주와 감시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이 법에 나오는 것 빼놓고는 사적 자치 원칙에서 계약령에 따른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느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누구한테 건축사 협회나
건설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그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장관.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그러면 일단은 표준계약서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세 번째, 건축물의 설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지루한 부분이고 시험지하고는 조금 함량이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 제약 64조. 이거는 아무나 설계하면 안 된다. 누가 설계되냐? 기술자인 건축사가 설계된다. 건축사가 설계된다. 즉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신고할 경우는 또는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할 때는 아무나 설계하면 안 되고 건축사가 해야 된다. 다만 밑에 박스 4가지는 건축사가 안 해도 괜찮다. 기억니은 디귿니은 이거는 건축사가 안 해도 괜찮다. 하나만 받을까요? 바다문제 계약계가 85제곱 미만인 중축, 개축, 재축. 이거 원래 신고사항이었죠? 신고사항 중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괜찮아요. 등등 4가지가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또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으로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거는 역시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예외다. 표준 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 이것도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 다만 65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65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밖에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된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해야 된다. 책임지라는 뜻이죠. 서명하는 건 책임지죠. 책임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서명 날인. 다음 4번째 착공신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고하게 되는데 언제 신고하느냐. 거기 대상 봅시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허가, 또 신고할 때는 거기 착수할 때는 누구한테 공사계획 신고합니까? 허가권자한테 공사계획 신고하는데 며칠 전에 신고해야 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7일 전에 신고한다 틀립니다. 10일 전에 신고한다 틀립니다. 15일 전에 신고한다 틀립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고 착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건축관리법 30조에 따라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철거할 때 허가나 신고할 때 이미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 철거하면서 언제 짓겠습니다 하고 적었어요. 그때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미리 적었으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밑에 가려서 하면 신고 통지. 그래서 이제 착공 신고를 갖다가 했는데 신고가 수리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착공 신고했으면 당신 지난번에 착공 신고한 거 제대로 수리됐다 안 됐다를 며칠 내에 알려주냐. 여기 5일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3일 이내에 5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 통지한다. 3일 내에 신고가 수리됐다 안 됐다를 알려주는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더 연장됐습니다. 알려주는 게 연장됐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3일 내에 일단은 대강 조치가 나야 됩니다. 결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일이 아니라 3일이 되겠습니다. 3일. 자, 5번. 건축 시공. 이건 별거 없고요. 자, 설계 변경 좀 잠깐 봅시다. 즉, 66조 위에 설계 변경 요청. 누가 설계 변경 요청하느냐? 공사 시공자가. 공사 시공자가 가만히 보니까 공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럴 때는 법령이 맞지 않거나 공사건상과 불합리할 때는 누구한테 설계도 변경 요청하느냐? 건축주와 공사감사 동의받아가지고 설계자한테 일단 동의받습니다. 건축주와 공사감사 동의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설계 변경 요청한다? 설계자에게 변경 요청할 수 있어요. 누가 요청하는데요? 공사 시공자가. 그 다음에 가로 3번 상세 시공되면 작성.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상세 시공되면 작성은 면적을 외우셔야 돼요. 연면적계가 얼마 이상 할 때? 5,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연면적계 5,000제곱미터 꼭 외우세요. 상세 시공되면 작성. 연면적계 5,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이때 누가? 공사 감사가 누구한테?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되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거기 5번에 현장 관리 나오죠?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장 관리인을 지정한다 나오죠? 건설사나 기본법 41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 소위 소형 지을 때 큰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건물을 지을 때 그때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설 기술 한 명을 현장 관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너무 크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현장 관리는 한 명 둬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이때 현장 관리는 마음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사진 등의 촬영 보관은 뭐냐면 공사를 지을 때마다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철근 들어갈 때 사진 찍고 2층 오를 때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 자료로서 남겨놓는다. 사진 찍거나 또는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왜냐? 제대로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알기 위해서 중간중간 단계마다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이것도 별건 아니지만 잠깐 볼게요.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를 제조, 보관, 유통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누가 점검합니까? 거기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시켜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문적인 거거든요. 점검한다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문에 3번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은 점검 업무를 갖다가 누구한테? 전문기관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전문기관이 누구냐? 밑에 거기 1번에 거기 4가지가 됩니다. 1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번은 이따가 하고 3번 한국토지특공사, 4번 기타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관 이렇게 나가죠.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1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되어 있죠. 이것이 2020년 12월 10일자로 뭐로 변했냐? 국토안전관리원. 이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안 써요. 뭐라고 그런다? 국토안전관리원을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12월 10일자. 그래서 오늘 보충자료 봅시다.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 보니까 페이지 2페이지쯤 보니까 밑에 페이지 67쪽 아래 보충 합성 내용 중 일본의 동그라미 2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뭐로 고친다는 얘기다? 국토안전관리원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동그라미 2번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이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쉬었다가 제 8강에서는 어디 들어가느냐? 68쪽에 위에 7번
공사감리 들어갑니다. 7번. 68쪽 위에 7번. 공사감리는 제8강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